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과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성경에 집중하게 하시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성장되고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여러 방면으로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필요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보내신 사명의 목적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어떤 부와 명예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 가정이 함께 하시사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주현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년부를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3회 전국 어린이 종합발표회가 8월 1일 목요일 낮 12시 하남시에 있는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예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성 들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고 또 섬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또 함께 모색하는 길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 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뽑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큰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네, 이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겠죠.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말을 결정하는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또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의 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시면은 좀 좋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되게 예쁘죠.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아이들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보면은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서 이제 막내 친구들이 집에 이제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이제 놀러 왔는데 그 아이들이 가방에서 큰 파우치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아이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들고 다닐까? 해서 봤는데 그 안에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뭐 제가 알지도 못한 화장 도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희들 벌써 화장하니? 이랬는데 아이들이 당연하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저도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즘 아이들이 화장이 빨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빨라졌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과 교회 분위기가 좀 수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려고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친구도 다 화장하고 뭐 올리브영이나 막 이런 데 가서 화장품 고르는 게 이제 10대들의 어떤 취미이기도 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화인데 자기는 이제 뭐 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것에 어울리지도 않으니 쉽게 간다고 하지도 못하겠고 저거 사면 부모님한테 또 혼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더 빨리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반출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처럼 막 사람의 중심만을 보고 막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 한계가 가진 존재, 외모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저도 굉장히 수수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교회 올 때는 좀 찍어 바르고 와요. 네, 저도 뭐 비비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그러고 오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고 바로 저희 부부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공동체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예,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나눠 먹을 게 얼마 되진 않습니다. 아주 소정의 이제 것들을 가지고 나눠 먹고 살았는데요. 공동체 사는 여성들이 이제 여성 성도들이 같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나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번 이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맨날 보는 사이니 편하게 다니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수수하고 화장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걸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몸이 배어가지고 화장하고 이런 게 좀 낯설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우리는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처음 보면 사람에게 첫인상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상이 마음에 들거나 뭐 목소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이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첫인상이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나 혼자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면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팬티를 입고 다니든 뭐 나뭇가지를 걸치고 다니든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든 손톱을 막 기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회라는 커다란 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라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실 때도 이렇게 그 일복을 입고 오거나 하시진 않잖아요. 작업복 입고 오거나 아니면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이제 사회적인 나, 보여주고 싶은 나, 내가 꼭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어느 다른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차림 또는 태도 이런 것을 함양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성 청소년, 그러니까 10대,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외모, 특히 화장하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될까라는 것에 착안해서 2020년부터 2022년 후반부까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와 한국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카이스트 연구진에게 의뢰를 맡겼어요. 여성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카이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50개월 동안 총 310만 개의 글줄, 그 다음에 2100만 개의 단어를 분석해서 그것을 하나의 3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이 사회 연구 결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는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보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위치를 가늠하기, 또 세 번째는 나를 탐구하기라는 것입니다. 화장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주제 섹션이죠. 뭐 화장하는데 뭐 나를 탐구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딘지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이 단어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돌아보기. 이런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자녀들이 나를 반추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속에 나는 자존감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 열등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적응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 뭐 학업 성취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교우 관계 속에서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상호작용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화장하는 법을 배우면서 화장품을 고르면서 또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수많은 카페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검색을 했는데요. 주로 뷰티란에 있는 뷰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뷰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뭐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곳에서 이 단어들과 글줄을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 스스로 돌아보기, 즉 반추를 할 때 자존감과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연구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연구팀들이 상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청소년들이 뭐 많이 들어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티 게시판, 화장품을 소개하고 또 화장 잘하는 법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에서 댓글들을 보면은 거기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요즘 사회의 한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추세들은 화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서 뭐 예전에는 우리 10대 때는 좀 학교에서 행실이 좀 품행이 나쁜 아이들 소위 뭐 까졌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화장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이 될 건지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위치를 가늠하기라는 맥락에서 분석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청소년들은 계급과 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사회 안에서 가늠해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뷰티 게시판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시간 후 성형 상담하러 감. 무서움. 근데 흙수저라 돈 없어서 상담만 받고 그냥 울 수도. 예,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댓글을 단다고 해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이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것이죠. 내가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아니면 흙수저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성형 상담하면서 또 화장하는 법 상담하면서 그런 걸 그 속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탐구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뷰티 게시판에서 나를 탐구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외모를 가꾸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연예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그러니까 즉 나를 찾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나를 찾아볼까요? 혹시 퍼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퍼널. 줄임말인데 이게 늘리면 퍼스널 컬러라는 뜻입니다. 퍼스널 컬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퍼스널 컬러? 저기 혹시 위에 끄덕끄덕 해주시네. 퍼스널 컬러는 개인에게 맞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잠깐 진단해볼게요. 주먹을 딱 이렇게 줘보세요. 주먹을. 정맥이 보일 거예요. 정맥이. 내 정맥이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녹색을 띈다. 그러면 웜톤이래요. 웜톤. 그리고 보라색 계열이고 약간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럼 쿨톤이래요. 자, 그러면은 자가 진단 해보셨어요? 보세요. 자기 정맥이 무슨 색깔인지. 저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웜톤인 거예요. 자, 웜톤 손 들어보세요. 웜톤. 나는 웜톤이다. 그럼 전 쿨톤이다. 쿨톤 많이 없으시네? 네.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웜톤이라 하면은 베이지색이라든지 뭐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이제 어울리지 않은 색깔 입었다. 그럼 아이들이 넌 쿨톤 같은데 왜 웜톤 옷 입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쿨톤은 이제 뭐 푸른색 계열이라든지 뭐 흰색 옷 이런 게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게 점점 진화해서 지금은 직업도 있어요. 퍼스널 컬러를 트레이닝 해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표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옷 살 때 대봐요. 이렇게 나 쿨톤이야? 웜톤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깔 뭔지 이렇게 고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취업 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취업 시장에 면접 보러 갈 때 옷을 잘 입었느냐, 패션이 괜찮으냐, 화장이 잘 됐냐 이게 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때 퍼스널 컬러를 잘 매칭해서 왔느냐 이것도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딸도 어느 날 표를 갖고 오더니 막 대보고 저한테 이건 뭔 거 같아? 막 이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이다지도 이렇게 이제 패션, 그러니까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얼굴에 화장하는 것,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하나의 자아 정체감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울대학교의 김선우 박사님이란 분이 재미있는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 제목이 한국 여자 청소년의 화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
화장을 잘 하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낸 여학생은 학교 학업 성취도에서도 긍정적인 성취를 이뤄냈고 또 교우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성취를 이뤄냈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뭐 그냥 우습게 넘길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즘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써주신 박사님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외모란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단층적인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곧 실력이고 능력이고 또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린 여성 청소년들이 외모 가꾸기에 더 열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되게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데 막 거기에 매진하고 이 화장품 써봤다 저거 써봤다 또 뭐 엄마한테 뷰러를 사달라고 한 해 만에 마스카라 쓰면 어떨까 하는 이 모든 고민들이 그냥 장난 같은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고 또 삶의 맥락이 있고 나와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들어요. 우리 딸 지난번에 사달라고 해서 제가 올리브영 가서 몇만 원 이렇게 사줬거든요. 근데 한 2주 지나더니 엄마 나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화장품 엄청 많이 사고 또 소비하고 또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사실 아까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런 정서를 함양하고 또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외모라는 것이 우리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추구해야 되는 거고 또 갖추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자 전승 또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외모 가꾸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었어요. 책 좀 이렇게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들고 다니거나 이제 일부러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거기에 막 유명한 뭐 헤르만 헤세 막 이런 사람들이 뭐 괴테 이런 사람이 쓴 거 막 들고 다니면서 마치 이제 문학 소녀인 양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외모를 가꾸는 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길 원했냐면 이제 뭐 친구들은 너 책 좀 보는구나 라는 칭송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오는 많은 남학생들이 쟤는 좀 지적인 아이인 것 같아 하면서 뭔가 호감을 좀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90년대 저희 때는 외모 가꾸기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제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이제 사시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외모 가꾸기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외모 가꾸기라는 것이 정체성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진화해서 이 사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먹히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성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발전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뭔가 단점을 고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청소년들, 이제 또 청년들에게는 성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보여줘야 될 톤 앤 매너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신약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까지 점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을 굉장히 값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교회선 이게 답이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굉장히 철저하게 전략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외모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셨듯이 마음을 가꾸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가꾼 이 나의 중요한 마음의 일들이 나의 태도나 행동, 그다음에 말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 발을 딱 들이면 이곳에서 생활해 봤더니 여기 분들은 외모보다는 나의 중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특별히 사회보다는 사회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보다 교회가 더 이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청소년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 시절이 80년대 말 90년대였으니까 그때 사회상에서 소통하던 내가 가진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이제 딱 완성돼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성세대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른이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좀 탐구해보고 저처럼 이렇게 좀 찾아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막 아이들한테 보자마자 너 화장했어? 어린애가 벌써 화장이야? 뭐 화장품 사게 달라고 벌써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려고 하는지 잘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안에 바로 우리가 물론 이제 10살, 뭐 12살, 15살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집합적인 부분을 꼭 반드시 만들어내서 아이들과의 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나 교회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혜가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서 지혜를 물어볼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다른 인물에게 그것을 물어볼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과 다가가고 다음 세대 다가갈 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다 경험할 수 없고 똑같이 뭐 대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방법 좀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접점을 만들고 교집합을 만들어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즉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릉내 교회는 100년이라는 한 세기를 넘어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한 세기를 이렇게 무리 없이 넘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100년도 이와 같이 지금의 세월을 우리가 뭐 전쟁도 겪었고 또 해방도 겪었고 쭉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나 그 사국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지켜왔듯이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겨내는 우리 광릉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음 세대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힘썼습니다. 하나님 다음 100년 동안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100년도 하나님의 친실한 친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대를 뛰어넘어 그 중심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광명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과 그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